제가 기록한 걸 가지고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원이 말하는 부자들의 소비 습관, 그리고 부자들의 대출 습관, 은행원이 말씀하시는 공통되는 습관이 있답니다. 부자들은 한번 들어보시죠.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라. 두 번째, 원금 일시 상환이 아닌 원금 균등 납입 방법. 그러니까 이자만 내고 있다가 맨 마지막 20년 30년 뒤에 일시적으로 갚는 형태가 아니고 매달 균등하게 뭐 이렇게 월 납입해라. 어떻게든 대출을 빨리 갚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대출을 받고 필요한 곳에 쓰고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 또 대출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노력을 한다 등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모 유튜버, 전직 은행원인지 전직 제가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제가 최근에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돈이 많고 뭐 이렇게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들, 또 건물주분들 있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습관과 전혀 다른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적금 예금을 많이 하시는 그런 이런 부자들과 또 부동산이라든지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재테크 하셔가지고 하는 부자들과 성향이 다른 건가?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수분들은 빚은 능력이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빌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빌려라. 빚은 좋은 것이고 최대한 많이 빌려. 이런 말씀을 제가 빚에 대해서 제가 찬양하려고 들은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은 이런 저금리 시대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금 일시 상환, 그런 이자를 갚는 것을 이자만 갚고 있다가 마지막에 원금 일시 하는 것을 지금 더 선호한다는 얘기죠. 지금 미리 지금 내가 대출한 것을 매달 막 뭐 몇백만 원씩 내면 그 투자금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그때 한다는 얘기고, 최대한 늦게 갚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안 갚는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대출을 늦게 갚으려 한다. 그 다음에 빌린 돈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뭐 저금리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더 노력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돈, 뭐 은행 돈이라든지 그런 돈을 빌려가지고 더 큰 수익률을 얻어야지만 본인이 이득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즉 부채를 사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부채를 사기. 부채가 무엇인가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그런 구조 있죠.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자동차 사면 돈이 나가는 구조 있죠. 뭐 명품, 옷, 뭐 이렇게 하면 부동산 중에서도 실거주형 내 집을 대출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매달 대출이자 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채를 위해서 이런 대출을 받아가지고 레버지를 통해서 그런 부채를 사는 것이 아니고 자산을 사는 거겠죠. 반대로 어떤 돈들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게 하는 구조. 같은 부동산이라도 월세 수익형 부동산, 또는 또 다른 내가 실거주형이 아닌 뭐 이렇게 시세 차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타인의 돈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구조. 내 주머니로 뭔가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모으려는데 그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이라니. 특히 성공하시고 건물주이신 분들 있죠.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들. 방금 얘기 드린 거 전직 은행원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부자들의 공통된 특성과 특징, 뭐 빨리 갚으려 한다, 금리가 낮은 것으로 빨리 0.몇 %라도 상당히 민감하고 빨리 갚으려고 한다. 근데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저런 성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또는 뭐 은행의 예치금의 이자만으로도 이렇게 뭐 월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 있겠죠. 엄청나게 막 돈을 이렇게 뭐 예금 적금으로 통해서 그 이자만으로도 월 생활이 가능하신 분, 그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분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이런 재테크 투자 방법을 원할 것이고, 예적금이라든 채권이라 이런 쪽을 원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들, 또는 2030 지금 막 뭐 40, 50대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지금 절대로 빚을 빨리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부채가 아닌 자산을 내가 사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계속한다. 건전하게 충분하게 내가 대출을 감당할 수준으로 자산을 늘린다는 보장하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 전직 은행원이 알려주는 8.5%인지 8.3%의 은행 적금이 있다는 그런 유튜브 영상 한 몇만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뭐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와 대박이다, 지금 부동산 4% 5%만 내 월세 수익형, 와 그 좋은 수익률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8% 적금? 근데 나중에 이분 영상을 쭉 봤는데요, 어떤 거 딱 여러분들 조금 이상할 겁니다. 보면요, 기본금리는 뭐 1.몇 %입니다. 1.5%, 1.3%, 그 다음에 우대금리까지 해가지고 1.몇 %인데, 나머지 6%, 7%대가 어떤 거냐면 해당 카드사의 멤버십을 가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해당 그런 카드 회사의 카드를 신규 발급하고 추가적으로 연 또는 월 해당 금액 얼마 이상의 돈을 써야 됩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또 이자를 주는 방식 또한 뭐 8%, 7% 이런 금리가 그냥 아까 내가 뭐 1년에 뭐 몇백만 원을 내가 적금해가지고 그것을 다 이자로 받는 그런 돈이 또 아니고, 일부는 카드 포인트 있죠. 그런 돈으로 또 되풀이 되더라고요. 포인트로 받으면 내가 현금화 해가지고 하기도 힘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제가 또 최근에 봤던 것은, 은행과 모 학습지 회사가 연계돼가지고 은행 그 적금을 가입해서 보통 1%, 1%대 밖에 안 되는데 우대금리 주면서 하는 것이 그 해당 학습지 그 회사의 학습 그거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월 15만 원 정도 학습지를 신청하고 1년 정도 해야 되고, 이게 뭐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8% 7% 이자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카드 실적이 나와야 되고, 또 이렇게 내가 학습지를 굳이 안 해도 될 상황에서 학습지를 뭐 월 15만 원 20만 원 해야 되고, 또 보험을 또 가입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뭐 플러스 알파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또 돈으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카드 포인트로 주는 것도,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게 진짜 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다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액적인 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 50만 원 1년 한도, 내 맘대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0만 원씩. 이거 뭔가 조금 기획 상품 아닌가? 이거 사람을 좀 끌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8% 7%에서 봤더니만, 딱 정말 까놓고 봤더니만 실제 금리는 1에서 2%인데 추가적으로 붙는 것은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이게 진짜 순수한 적금 이자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금리 높은 걸 찾다가 오히려 돈이 더 나가는 걸, 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를 또 해야 되고, 얼마 이상 써야 되고, 2, 3% 우대금리 받는다, 그것도 적금 뭐 가입 한도까지 정해졌다, 불필요한 소비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등등,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불필요한 돈을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이 몇 프로 더 받으려고 불필요한 카드 실적을 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여기에 더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거 봅니다. 제가 추천해주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카드사별로 들어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영상이 올라온 지 1주밖에 안 됐는데도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죠. 상품이 뭐 다 끝났습니다. 지금 뭐 다 판매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런 1, 2% 또는 뭐 우대금리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이 많구나. 아직까지도 이런 고금리를 준다는 여기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제가 볼 때 낚시가 아닌가 싶었다는 거죠. 이 안정적이지만 또 오히려 또 고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7, 8% 적금 과연 있을까? 저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두 분의 이런 정말 전문적인 뭐 경제 쪽은 뭐 이렇게 뭐 재테크 쪽에 유튜버 하시는 분들 결론은요, 은행원, 펀드 매니저 뭐 모두 다 그렇다는 거 아니다고 말씀드립니다. 증권사 관계자 뭐 그런 분들 있죠. 다 그렇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경제 분야 정보를 일반인들보다 분명히 이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짜 전문가도 있고 진짜 전문가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론적인 전문가도 있고 실제적인 현장 전문가도 별도로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간판에 속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해당 업무 특성상에 저는 거기 분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은행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은행 업무 또는 은행적인 그런 상품이라든지 그런 내용, 또 증권사는 증권사 나름대로, 펀드는 펀드 나름대로, 주식은 주식 나름대로 거기에 업무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보면 또 현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말 배울 점이 있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이 말이 진짠가? 아니면 저 뭔가 속이려는 뭔가 있는 건가? 본인 경험에 우러나서 진정적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알려주는 정말 참 정보인가? 또는 그냥 남의 이야기만 듣고, 또는 뭐 시중에 있는 거 검색해가지고 보고 나서 이런 것이 있다고만 하는 그냥 전달자의 역할만 하시는 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분야든 분명히 전문가가 있기 나름입니다. 그 자리에 이분들 또한 거기에 오르기 위해서 또 유튜브 구독자 조회수 이런 것은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배울 점은 배우고 감사의 표현을 이분께 하는 것은 저 분명히 맞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통해서 뭐 댓글 남겨주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하트 한번 눌러주시고 뭐 채널 구독해주시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책, 뭐 영상, 강의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스스로 배우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핵심입니다. 내가 기록해 놓으셔야 되고요. 실제 내 투자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냥 듣고 한 개로 흘리고 고맙습니다 댓글 치고 이게 끝이 아니고, 진짜 오늘 저 영상 통해서 내가 나의 투자에 적용할 게 무엇이든가, 저 사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적금을 소개해 줬는데 실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들 오히려 내가 하면 마이너스겠구나, 아니면 저건 해볼 만한데, 이런 것들 기록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테크 투자, 오직 여러분들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내공을 키우는 것, 대한민국 자본주의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이분들 저격하려고 제가 찍은 것이 아니고, 이런 전문가들 일에 탈을 쓴, 또 아니면 뭔가 좀 가면을 쓴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정말 진실적인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여러분들 스스로 내공을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계속적으로 그런 판단을 눈을 가질 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눈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정보 드리고 또 계속적으로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